2026년의 세계는 다시 한번 K-팝이라는 거대한 중력장에 포획되었다. 넷플릭스가 BTS의 서울 컴백 라이브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을 때 서버 관리자들은 데이터 트래픽의 해이를 예감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 중계가 아니라 지구상의 190여 개 국가가 시차라는 물리적 장벽을 무시하고 하나의 시간대를 공유하게 되는 시간의 동기화 사건이다. 일본 유저는 이렇게 적었다. 세계가 정말로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월드 투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도쿄돔에 배정된 시간은 단 이틀. 수백만의 팬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즉각적인 병목 현상을 야기했다. 티켓 경쟁률은 수백 대 1.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일본에서 표를 구할 수 없다면 국경을 넘는다. 그들의 목적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일본 팬들에게 가혹하다. 일본의 연휴 기간과 맞물린 서울행 항공권 가격은 이미 합리적인 경제관념을 비웃듯 수직 상승해 있었다. 한 유저는 허탈감을 건조하게 증언한다. 전부터 한국행을 계획하며 요금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너무 비싸서 보류했다. 일본도 연휴다? 유감이다. 그러나 또 다른 데이터는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공연이 무료일 경우 숙박비와 항공료라는 고정 비용은 팬덤의 헌신도 측정기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전환된다. 호텔비가 아무리 비싸도 아미들은 가자 한국으로를 외친다. 이것은 경제학의 탄력성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점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 사람들은 왕의 길이라 부른다. 2026년 2월 이 역사적 공간은 현대의 황제를 맞이하기 위한 재단으로 개조되고 있었다. 무대의 설계도는 야심찼다. 50명의 무용수가 군무를 펼치고 14민조 아리랑 국악단이 전통 악기를 조율한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내려다보는 그 광활한 공간. 한 유저는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인다고 표현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육조거리라는 역사적 층위 레이어 위에 최첨단 음향 시스템과 글로벌 자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간의 탄생이었다. 이 공간의 점유는 상징적이었다. 과거 왕만이 거동할 수 있었던 길을 이제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아이돌 그룹이 점령한다. 넷플릭스라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전송될 이 광경은 21세기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시각적 은유였다. 그 모든 조명과 함성 그리고 190개국으로 뻗어나가는 전파의 중심에 7명의 청년이 서 있다. 광화문을 통제하고 국악단을 지휘하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영향력. 그러나 한 유저는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를 포착했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들이 그만한 슈퍼스타라는 증거다. 하지만 멤버들이 느낄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다? 수천만 명의 시선이 실시간으로 그들의 표정, 땀방울, 숨소리 하나까지 해부한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들이 짊어진 것은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주가와 국가 브랜드, 그리고 팬들의 기대치였다. 그것은 영광인 동시에 숨막히는 형벌이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디 무사히 끝나기를. 이 짧은 기도문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연민이었다. 팬들은 그들이 빛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부서지지 않기를 바랐다. 2026년 봄, 서울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다. 광화문의 아스팔트 위로 10명의 댄서가 발을 구르고 13개의 국악기가 울려 퍼질 때 도쿄의 좁은 방 안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는 오타쿠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아미들, 그리고 소음과 안전을 걱정하는 서울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구성하는 입자가 된다. 우리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엔터테인먼트? 문화승리? 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화려한 신기루?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왕의 길에 섰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끼익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영향력은 현실의 물리적 제약마저 왜곡시킨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숨죽여 넘기고 있다.